안녕하세요. 이시다빠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윤회와 전생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그냥 좋아하는 물건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는 카메라를 아주 좋아해서 렌즈를 사는 데에만 돈을 수백만 원씩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를 좋아해서 차 내부 사진만 보고도 이 차가 무슨 차인지 몇 년식인지까지 척척 알아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제임스 라이딩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라이딩그는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행기를 좋아했는지 비행기의 구조와 전문 용어를 어려서부터 전문가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이딩그는 2살 때 부모님에게 자신의 전생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자신이 타고 있던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의 공격으로 추락했고, 당시 근무했던 항공모함의 이름이 나토마 베이라고 했습니다. 또 동료 파일럿의 이름은 잭 니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물로 받은 인형에 빌리와 레온이라는 평범한 사람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아버지에게 이 친구들은 날 천국에서 마중 나와준 아이들이야 라고 말을 해 아버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호기심이 생겨 제2차 세계대전 사망자 명단을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말했던 빌리 피로와 레온 코너라는 사람은 1944년 10월 25일 같은 날에 사망한 실제 인물들이었습니다. 중국 후난성에는 동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생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동족은 한생한 사람들을 재생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재생인들은 사람이 출생해 세상 물정을 알게 된 후에 그의 전생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서 살았으며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등등을 손금보듯 자세하게 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생에 자신이 살던 곳이나 매장된 곳을 찾아내거나 전생의 가족을 찾아가 이번 생에도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곳의 동족 중에는 루지타우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어린 아들은 이상하게도 어릴 적부터 길을 가다가도 도살장 주인만 보면 울부짖으며 집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전생에 돼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보니 도살장 주인은 전생에 실제로 아이의 외할아버지 집에서 돼지를 사다 잡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생의 그 돼지가 바로 이번 생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도살장 주인은 이번 생에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에 태어난 스미레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전생의 기억은 물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기억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뱃속에 있는 태화는 물론 신과 천사와 대화를 나눈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에는 본인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의 기억을 주제로 하느님과의 약속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직접 출연해서 일본 전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미래는 또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하느님은 초등학교 5학년, 하느님은 중학교 1학년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는 전생의 기억을 가진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로 봤을 때 전생은 허황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트럼프의 전생이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미국의 명장 패톤 장군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확실히 닮은 데가 많습니다. 닮은 외모와 거침없이 말하는 점,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성격도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사관학교 출신이며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아주 능통하다는 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패턴은 1945년 12월에 사망했고 트럼프는 이듬해 6월에 태어났다는 점도 이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해줍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매우 놀랍게도 패턴 장군은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인 숙명통 공능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과거 생을 흔히 알 수 있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까지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개봉한 패턴 장군이란 영화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패턴은 여러 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생을 보았고 여러 시대에 거쳐 최소 8번 군인으로 환생해서 싸우고 작전을 펼친 역사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전쟁을 치렀고 뛰어난 작전 기술을 쌓아왔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공을 세울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패턴이 이야기한 자신의 전생 이야기들은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육도윤회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 1000년 전 송나라 때 담치도인이라는 도사가 쓴 옥력보초라는 책에 육도윤회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육도란 6가지의 길, 즉 천도, 인도, 아수라도, 아기도, 축생도, 지옥도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생에 수련을 잘해서 소양을 갖춘 사람은 천도로 환생해 하늘에서 신선이 됩니다. 전생에 수련을 하지 않았지만 덕을 쌓고 선행을 행한 사람은 다음 생에 큰 벼슬을 하거나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생에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 곤충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더욱더 나쁘게 살았다면 지옥 귀신이 되거나 지옥에서 긴 시간 동안 잔혹한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지옥에는 10개의 전, 즉 큰 문이 있으며 각 문마다 염라대왕이 간작하고 심판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옥력보초에는 영혼의 환생과 윤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전윤왕이 간장하고 있는 제10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혼은 먼저 9개의 전의 심판과 형벌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제10전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혼은 전급소라는 곳에서 각종 자격심사와 검정을 받은 후 다음 생에 어디로 환생할지, 만약 환생한다면 지구상에서 무엇으로 태어날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수속을 마친 영혼은 맹파정이라는 곳에서 망혼탕이라는 것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영혼은 지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영혼은 전윤대로 들어가 다음 생의 행선지로 환생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주로 아이들이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가 6, 7세쯤 자라면 점차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또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사망 원인을 똑똑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죽고, 심지어 죽을 때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까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모두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음 생을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좋은 일을 일부러 찾아서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양심을 지키고 덕을 쌓으며 선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른 수련법을 찾는다면 자신의 미래는 더욱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윤회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해 들은 것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를 다들 보셨죠? 신과 함께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큰 인기를 끈 한국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를 제작한 김용화 감독이 바로 천년 전 송나라 때 옥력보초로 쓴 담치도인이라고 합니다. 담치도인이 이번 생에 김용화 감독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신과 함께 원작 웹툰을 그린 주호민 작가는 물미도인이라는 담치도인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이 이 시기에 같이 태어나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만들었는지 이제 상상이 되실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을 잘 믿지 않고 옥력보초 같은 옛날 책을 볼 기회도 없습니다. 김용화 감독과 주호민 작가는 누구나 좋아하는 웹툰과 영화라는 형식으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제각기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사람이 무언가를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SF나 판타지라는 장르로 나오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의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상상력이란 정확히 그 본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봉기 슈타파가 추천하는 에포크타임스 무료 구독 신청하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